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다시 시선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조금 전에 저희가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국회 출석 안 할 걸로 결정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일단은 명태균 씨가 그 변호인 통해서 두 번의 입장문도 발표했고, 네. 꼭 특검을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또 홍준표, 오세훈 시장도 특검에 찬성해라. 또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 출석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명태균 씨의 지금 그 대리인 통한 지금 변호인 통한 발언이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의 어떤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입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그 지위에서 지방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천 이런 과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부정선거로 그때 있었다. 네, 그럼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당선된 분들이 현직 시장이라고 하면 중대한 이건 어쨌든 선거법 위반의 그 혐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좀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의 출석 여부보다 더 본질적인 궁금증은 특검법이 통과돼서 정말 발동까지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상목 대행이 이걸 수용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그 행태를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예. 그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그 행사는 가능한 현상 유지적으로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경찰청 인사는 또 하잖아요. 예, 그 인사도 막 해버리고 예.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한 헌법재판관은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또 합의가 안 됐으니까 임명하지 않겠다. 네네네. 그 이전에 내란 특검법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부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부총리로서 이거 한계를 못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되돌아오면 재표결 과정에서 혹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여당 내부의 권력 그 역학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도 좀 그런 기대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게 여권 전체에 상당한 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탈표는 예상하기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이거 대선용 아니냐 딱 이렇게 규정하고 이제 역공에 나오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쪽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쪽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당의 유력 주자들이 지금 관여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현직 대통령이 지금 내란 혐의로 불법 비상계엄으로 지금 구속돼 갖고 탄핵 심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여기에까지 관여돼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중대한 이건 국기문란 사안이죠. 대통령께서 그 지위에서 여당의 공천에 관여하고 그걸 좌지우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후보자가 되고 당선되었다. 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맞불 성격도 띠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나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특별히 주제가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지난번에 국회 한번 오셔갖고 만났긴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이분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폭넓은 의견을 표현하겠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현재가 지금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갖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나라를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걸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야당이 무슨 탄핵을 통해 갖고서 내란을 획책했다고 하는 그런 음모론, 그런 공작설까지 지금 여당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항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현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나 우리 범민주개혁 세력이 또 헌정 수호 세력이 연대하고 단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일단 가질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역할을 만들어드리고 협력할 것은 할 것이다 이런 요새 발언을 했어요. 자, 역할을 드리겠다. 네네. 만약에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 조언이나 이런 거 한다면 네네. 김경수
뭔가 전 지사에게 이런 역할을 줬으면 좋겠다. 혹시 뭐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김경수 지사는 상당히 상징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 그렇죠. 또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또 예.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이 국회의원 됐었고 경남지사였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면 뭐 그 범친문 세력의 상징적인 분입니다. 친노 친문의 적자라는 뭐 표현까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와 같은 그 헌정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민주당과 이 지금 이를 부인하고 있는 불법 계엄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과 이 어떤 대결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뭐 헌정 수호 세력들을 이분들을 함께 모으는데 당 안팎에서 다 통합시키는데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뭐 저는 그런 기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구. 네네네. 그럼 기구 명칭이 뭐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대표께서 도 헌정수호연대인가 그런 뭐 말씀을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형태의 정치권과 또는 뭐 시민사회와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왜냐 지금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불법 그 비상계엄을 갖다 옹호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갖다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같은 어떤 틀 속에서 혹시 고민하고 있다 내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뭐 그런 검토나 고민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다만 그 필요성은 있고 지금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현재 당에 들어와서 뭐 당직을 맡거나 그런 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만약 조기 대선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그 전 단계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시급하고 국정안정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할을 찾는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민주 개혁 세력의 어떤 통합 여기에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그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의 만남에서 이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오갈 수도 있겠네요. 뭐 다양한 형태의 말씀이 있겠죠. 그래요? 지난주에 고민정 의원이 저희 인터뷰 나와가지고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 파문과 논란이 컸었거든요.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의원님?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뭐 당에 다양한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뭐 어떤 그 현상을 보더라도 그에 대한 좀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우리 당내에서도 좀 고민정 같은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당내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고요. 또 그거에 관련해 갖고 당의 다른 뭐 그 견해를 좀 달리하거나 또 강경한 이재명 지지를 하시는 뭐 강경 지지자들이 너무 크게 반발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지금 2심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 3월 중으로 아마 판결이 나올 것 같다. 네네. 이런 지금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2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뭐 4주 내외에서 판결 선고일이 잡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3월 중하순 정도의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다만 뭐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물론 뭐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은 1심 판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항소심에서 그 피고인 측에서 또 요청한 증인도 좀 채택 그분들이 또 증언하는 내용들이 좀 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2심 판결 같은 경우는 1심과 달리 유무죄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 내지 예를 들어서 유죄 판단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형량이 대폭 낮춰질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전망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이 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건 사실은 원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걸 유추해 갖고서 일반 국민들이 골프를 안 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는 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 갖고 재판장이 검찰 측에 이 부분을 공소 사실을 분명히 명확하게 특정해라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갖다 유추해 갖고서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다른 판단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또 하나의 사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그 판사가 김동연 판사였고 네네. 내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인지 뭔지는 아직 최종 확인 안 됐습니다만 체포 대상에 김동연 판사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직 판사들 그걸 다 뉴스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김동연 판사뿐만 아니라 네. 그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아닙니까? 중앙선관위원장도 체포하라고 했고 또 전 대법관 한 분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지금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각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사법부를 역시 그 행정 권력의 또는 대통령의 권력에 통제하여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발로 그런 공감대가 있었지 않겠나 그분들에게 계엄 세력들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것이 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대통령이나 또는 뭐 집권 여당 또는 뭐 계엄 주도 세력들의 의식이 사법부의 그 존재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를 무시한다 하는 그런 인식은 좀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이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가지고 논란이 컸었거든요. 네네.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그거야 그 재판을 받는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 네. 할 수 있는 뭐 권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뭐 굳이 할 필요가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생각도 들지만 신청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요?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유죄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행위의 그 모호성과 어떤 추상성 이런 것을 다퉈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내란 이후 여론이 좀 약간 그 요동을 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데 그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이 바탕에는 이른바 반명 정서가 많이 작동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대선이 치러지는 걸 아예 그 머릿속에 두면서 어떤 대선에 대한 어떤 생각이 미리 지금 당겨져서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래요? 이미 여당에서는 말로는 뭐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고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데 무슨 조기 대선이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모든 지금 뭐 원내대표나 저 권영세 그 대행도 다 얘기하는 게 대선을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이재명 대표 공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당 지지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그 세력들의 어떤 최대가 지금 결집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치라고 보세요. 예. 그게?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를 대선 표심으로 만약에 그냥 그 이해를 한다면 이걸 또 최대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수치가 이재명 대표에게 던지는 지금 메시지는 승산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까? 저는 뭐 지금 아니라는 메시지입니까? 대선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합리적이고 동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전체 상황들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역시 판단할 게 아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 갖고서 어떤 세력이 집권하는 게 올바른가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좌우된다고 보겠죠. 네.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저는 뭐 좌우를 다룬다는 것보다도 늘 일관되게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가장 합리적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그 실질적 효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우클릭이라고 보지 않고 실용주의적인 또 현실주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반도체 특별법에서의 그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그게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지원 기금 만들어 갖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공업은 용수하고 전기 이거에 기반 시설 만드는 데 지원하자는 겁니다. 사실 52시간은 이번에 뭐 대표 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 논쟁 과정에서 나온 건데 지금 뭐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전제 조건 총 근로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노사가 합의돼야 된다. 그다음에 추가 연장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거고요. 다만 이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노동계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앞에 부분들
정부의 지원 체계 관련된 것만 합의됩니까? 그럼 통과시키고 이 부분은 뭐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런 정도는 저희가 수용해도 괜찮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받아진다고 하면은 뭐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근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아니 한편으로는 주 50시간 예외 적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맞느냐 이런 비판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락가락한다고는 그건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반도체법에 관련된 50시간 추가 연장 근로시간 문제는 지금 현재의 문제고 네. 그다음에 AI 도입과 그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로 인해 갖고 일자리가 감소되는 건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저출산 고령화로 또 일자리가 노동력도 줄어들지만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자리 나누기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노동시간 감축은 필연적인 추세다라고 말씀하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방향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 AI와 자동화로 인한 그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 뭐 이거 문제는 미래의 문제고 지금 50시간 문제는 당장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기재위에 계시니까 네네. 추경 문제는 어떻게 좀 합의점이 도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건 뭐 무조건 합의를 해야죠. 지금 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1.6% 정도로 지금 뭐 KDI도 좀 보고 있고 뭐 최악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내수는 뭐 우리 국민들 보는 대로 지금 자영업자들 뭐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고 여당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추경의 항목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민생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일단 하자고 하기 때문에 저 여당에서 빨리 다른 조건 달지 말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기재위에 계시니까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잘 모릅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요새. 잘 아셔야죠. 아니, 요새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그렇게 운을 뗐냐면 최상목 대행 있잖아요. 네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수행을 하면서 또 지금 경제가 워낙 비상인데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최 대행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다만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트럼프 발과 그럼요. 관세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요. 지금 민주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거거든요. 저는 최상목 대행도 현재 탄핵이 빨리 종료될 수 있는데 협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장기가 그 정상 간 그 담판 아니겠습니까? 최고 지도자 간 담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최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 만들고 네. 그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끈 상태에서 저는 빨리 또 새로운 정부의 지도자가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큰 걱정거리죠. 네네. 예. 근데 어차피 이거에 뭐 또 이제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까 무조건 당기고 싶어도 당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정부가 예.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최대한 네. 시간을 좀 끌어가고 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들을 그렇죠. 좀 잘 준비를 해놔야겠죠. 네.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네네.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